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학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한여름이 다 갔네요. 이제 좀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증시도 이제 8월 달에 이 열대야 말 그대로 좀 불쾌했던 테마 장세에서 벗어나서 좀 본연의 장세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좀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토요일 여러분들 방송을 주말에 보시게 될 텐데 녹화를 월요일에 항상 진행을 해서요. 좀 종목 얘기를 좀 시간이 좀 길잖아요. 월요일에 녹화했는데 토요일에 방송이 나가니까 그죠. 그래서 시장 얘기는 괜찮은데 이제 종목 하루하루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종목들 얘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었는데요. 그래서 좀 녹화 시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금요일 장 끝나고 녹화를 하기 때문에 종목들도 다음 주 공략해볼 종목들도 이제 좀 더 제가 좀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주말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좀 유익한 정보를 조금 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 방송 항상 후반에는 제가 종목 얘기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 오늘 1시간 또 유익한 강의, 또 종목까지 덤으로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주까지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8월 달에 워낙 4대 테마가 있었죠. 그죠? 이 테마라는 것도 한 번에 좀 열풍 같은 거예요. 유행이 한 번 왔다가 훅 사라지는 것처럼 주식시장에도 항상 트렌드가 변하고 이런 유행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월 트렌드, 일단 유행을 누가 만들었죠? 네, 초전도체가 일단 유행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 다음에 맥신, 그 다음에 뭐 후쿠시마 원전, 그리고 뭐 양자 암호, 그리고 그래핀까지도 테마가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강조했었던 부분은 그거였죠. 우리가 테마주의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이게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테마가 시작될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테마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모두가 모를 때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알 때 내려가요. 자, 모두가 알고 모르고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막 관련주를 찾기 시작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초전도가 뭐지? 관련주가 뭐지?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하루 이틀에 되나요? 자료를 막 분석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이미 테마를 끝나 있어요. 거의 다 고점 찍고 밀려 있습니다. 양자암호도 마찬가지죠. 이제 양자암호 여러분들한테 막 공부해서 설명할 때쯤 되면 이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이미 다 끝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테마라는 게 참 그런 징후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테마주들은 고점에서 징후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뭐야? 대주주의 지분 매각 또는 고점에서 유상증자. 이건 말 그대로 도덕적 해이죠. 최대주주들의 또는 그 회사 임직원들의 도덕성의 문제예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그 결말은 언제나 허무하다. 끝이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테마의 이 그루주자 이런 이 어원까지 시작을 해서 그리고 얼마나 이 허무맹랑한 것인지에 대해서 만리장성 테마를 비유를 들어드렸죠. 그죠? 처음에 만리장성 테마 중국에서 뭐 만리장성에 바람막이 한다. 그래서 태화가 시작을 했죠. 그죠? 대한알미늄이 그 만리장성에 샤시를 공급한다라는 루머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음에 태화 인부들이 고무신을 신고 일할 거야. 태화가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인부들이 호빵을 먹을 거야. 삼립식품이 급등을 했다가 호빵 먹다가 체할 거야. 그래서 회스탈, 한독약품까지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아이러니 현상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전도체요? 그게 뭔데요? 그죠? 우리가 이 정말 아바타에 나오는 그런 광물을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상상력이었잖아요. 초전도체를 구하려고 아바타 행성을 침공한 거였잖아요. 그게 우리가 개발을 했다고요? 글쎄요. 우리가 뭐 비브라늄 같은 뭐 초금속을 정말 먼 미래는 가능한 일이겠지만 정말 지나고 나면 제가 무슨 짓을 했지? 신기루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테마였다. 참
이제 좀 깨니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테마주의 생성의 원리 잠깐만 복습을 하자면 50% 이상은 정부 정책이라 그랬죠. 그리고 산업 및 과학의 변화, 바이러스 이런 것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끝났다고요? 아니요, 또 다른 테마가 또 만들어질 겁니다. 테마는 계속 생성되고 소멸되고 생성되고 소멸되고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도 계속 생성과 소멸과 변이와 이런 것들을 거치는 것처럼 테마주들도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 이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증시에서 필요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자체가 테마예요. 그죠? 큰 테마죠. 그죠? 거기서 어느 정도의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가 허무맹랑한 것들과 지금 보여주는 것들, 최대한 빨리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실적주라고 하고 한 100년, 100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것을 뭐 테마주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를 뿐이지 증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테마입니다. 하지 말고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 테마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잘 보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테마군들이 형성될 때는 처음에는 5개 내외 종목들이 처음에는 살짝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대장주가 등극을 하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같은 초전도체 테마주들 보세요. 처음에는 2%, 3%씩 똑같이 양봉으로 따다다다다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대장주가 상한가가 빵빵 가면서 이제 테마의 개체수가 확산이 돼요. 너도 하면서 처음에 3개, 4개였던 테마주들이 5개, 10개, 20개 이렇게 되면서 테마가 고점을 형성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의 소멸과 소멸 과정,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갑자기 관련 테마주를 엮여서 올라온다? 이제 끝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점 징후에 대해서 항상 말씀 좀 드리는 게 이제 임원의 지분 매각, 유상 등장. 이 회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내 회사가 초전도체와 관련이 있다면 내 회사를 내가 팔까요? 아니죠. 이 회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닙니다. 바로 최대 주주. 내 회사가 내가 최대 주주인데 내가 제일 잘 알겠죠. 그죠? 내가 최대 주주인데 내가 지분을 판다? 그럼 그걸 믿고 이 회사를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최대 주주가 고점 타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지분을 매각해버려? 내 회사 쓰레기야. 이거를 스스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테마 올라오니까 내가 내 회사 주식을 팔어? 정말 이런 회사들은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테마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든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내 회사면 내가 팔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테마주들은 이런 거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기업들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투자자들이 배신을 겪으면 그 주식은 한 몇 년을 안 쳐다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하고 이제 테마 슬슬 마무리 정리해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일단은 테마 개미지옥이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대주주 개미지옥 말 그대로 대주주는 돈을 많이 이 사진 보시면 개미들 막 머리 싸매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어디 쪽에 있으신가요? 혹시 이쪽에 있으시지 않겠죠? 최소한 우리 방송을 봤다면. 제가 8월 계속 도시락 싸들고 정말 말리고 다녔잖아요. 고점에 물리지 마세요. 끝물입니다. 실적주 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정도를 걸으세요. 그랬던 종목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갔는지. 우리가 방송 시간, 시의성이 있음에도 제가 월요일도 주중에 방송에서도 7, 8월 계속 주구장창 말씀 좀 드렸던 스맥. 그죠? 스맥. 이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찌됐든 간에 테마주들이 이렇게 기사들 보시면 꼭 이 기업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일단 이런 패턴들이 어떻게 빠졌는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윤성 FNC 이런 얘기들 주가는 어떻게 오르기도 했지만 어떻게 빠졌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어떻게 있었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막 최대 주주가 370억씩 벌어요. 지분 매각해가지고 테마 타고 올라오면 에코프로비엠도 장내 매각. 제가 이때부터 이거 안 되겠다. 에코프로도 에코프로도 가뜩이나 자기 주식들도 지금 고점 평가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최대 주주 임직원들이 지분을 매각해? 비단 테마주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그거 항상 애널리스트들의
증거사 애널리스트들, 제도권에 있는 투자자들도 항상 고민이죠. 이거 분명히 고평가인데 고평가로 매도했다가 욕을 먹어요. 주가가 올라가면. 네가 뭘 안다고. 그죠? 테마주들도 올라가면 초돈저체에 대해서 네가 뭘 안다고. 왜? 주식은 확증 편향이 굉장히 심해요. 자기의 눈에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굉장히 폄하해버리고 심한 경우는 굉장히 욕까지 하면서 뭐 저 게시판 같은 경우 제 이름도 막 토론방 가면 제 이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가 뭘 한다고 욕하냐 그 종목을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팩트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주식은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좀 드렸죠. 완봉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다 이길 수 없습니다. 10종목 매매해서 9종목 수익 내고 1종목 손실이 나도 계좌 전체가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비중과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겠지만 이 확증 평행에 걸리는 순간 계좌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승률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주식은 간단해요. 먹을 때 많이 먹고 잃을 때 적게 잃으면 됩니다. 카운터 리스크를 제일 피하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거는요. 그죠? 카운터 리스크를 피하자. 이런 것들이 카운터 리스크예요.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는 게 카운터죠. 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초전조체도 말씀 나오죠. 그죠? 서남도 4만 주를 뭐 매각해서 장내 매도했다. 또 장내 매도했다. 13억을 챙겼다. 테마주가 아니다. 임직원도 말을 했고요. 그죠? 덕성. 또 지분 매각하고요. 그죠? 막 최대주주 임직원들이 막 지분을 매각하는 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테마주를 엮여서 주가가 올라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남입니다. 초전도체. 자,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상가 올라갑니다. 자, 서남 얼마까지 갈까요? 서남 목표 주가 얼마인가요? 제가 말씀 좀 드리죠. 14,000원까지 올라옵니다. 막 또 급등할 것 같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죠? 돈이 다 이쪽으로 빠졌죠? 몰라요. 이거 2만 원 갈지 3만 원 갈지 저는 이거는 몰라요. 어디까지 갈지. 제가 이거 알았으면 여기서 샀겠죠. 그죠? 여기서 상한가 더 갈지 알아서 샀겠지. 상한가를 4방 갈지 5방 갈지는 모른다고요. 근데 제가 아는 건 딱 하나 있어요. 3개월만 기다려보세요. 다시 얼마가 가든 제자리로 갑니다. 얼마가 가든. 3개월이나 걸렸나요? 한 1개월? 얼마가 가든요 상관없어요. 빠지는 거는 제자리 가는 거는 3개월만 있으면 됩니다. 3개월만 다 3개월만 있으면 돼요. 그죠? 이런 것들. 그죠? 뭐 덕성이요. 초전도태만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더 갈 것 같습니까? 안 가요, 이제. 그죠? 덕성 같은 경우도 어때요? 주가가 뭐 어떻게 갑니다. 갈 때는 가죠. 대장주 하면서. 그죠? 제자리. 얘도 좀 있으면 다시 제자리 갈 겁니다. 올라가는 순서에 따라서 대장주들이 좀 늦게 내려오긴 해요. 그죠? 대장주였던 신성델타테크 보겠습니다. 신성델타테크. 얘도 그러니까 대장주가 제일 안 빠지긴 해요. 대장주가 제일 안 빠지긴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제자리가 간다라는 거예요. 신성델타테크. 자, 여기서 대장주로 갔죠. 그죠? 대장주니까 여기까지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자, 눌림목 받고 갈까요? 저랑 내기 하실래요? 추석쯤 어디 가 있을까요? 아마 여기 가 있을 겁니다. 한 3만 원, 2만 원치. 그죠? 이런 거 눌림목 없어요. 아시겠죠? 테마주들은 항상 대장주가 덜 빠지긴 하지만 차례차례로 차례차례로 제자리를 가는 겁니다. 맥신 볼까요? 초전도체 다음에 나왔던 맥신이라고 같은 종목들 뭐 나인테크 이런 거 나인테크 어떻게 돼요? 금방 제자리 가죠, 그죠? 원래 제2의 모다가라고 하는 종목들은 훨씬 더 덜 가고 훨씬 더 빨리 빠져요. 제2의 뭐뭐다, 제2의 에코프로다, 제2의 뭐다, 뭐 네이버다, 제2의 뭐뭐다 하는 종목들이요. 여러분들 제2의 뭐를 찾으면 항상 고점이 몰려요. 항상 제1의 뭐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제1의 뭐를. 그죠? 그래서 맥신이 더 못 갔죠. 그죠? 상승 폭도 작았고 꺼지는 속도도 훨씬 빠르고요. 그죠? 나인테크, 뭐 태경산업, 뭐 코닝 오토메이션, 아모센스 이런 것들. 그냥 상가 한방, 두방 제자리, 일장 춘몽 끝.
여기서 사서 여기서 수익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 여기서 이거는 이 종목의 주인도 못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내요? 오히려 여기 갖다 때려 물렸겠죠, 뭐, 그죠? 여기서 물렸던가, 눌림목에 들어서 물리든가. 여기서 내서 여기서 수익을 낸다고요? 그거는 뭐 거의 꿈에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거는,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진짜 잘 보셔야 되고. 4대 테마가 있었죠. 조금 더 볼까요? 또 뭐 있었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디데이가 있는 테마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라고 좀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윈미 푸드 같은 거 어떻게 돼요? 갈 때는 잘 갑니다만 빠르죠, 그죠? 빠르죠. 땅 후두둑 또 제자리. 후두둑 또 제자리. 왜? 후쿠시마 원전 테마주들은 조금 달았어요. 달았다라는 게 달다가 아니라 맛이 달달하다가 아니라 예전에 한번 해먹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금 딱 한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할 거야 할 때마다 소금가 폭등하고 주가 급등하고 내려갔다가 이번에 한다 하니까 또 올라갔다가 폭등했다 내려가고 이번에 했다 하니까 이제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테마주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테마주는 어떤 것만 해라? 신선한 거. 나왔던 거는 별로 안 가요. 나왔던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 뭐 중국 아시안 게임 있죠? 아시안 게임 관련주로 뭐 또 치맥, 또 뭐 TV 본다고 이런 거 하시면 수익이 날까요? 백날에도 수익 안 나죠, 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테마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시스템, 계절적으로 맨날 오는 것들. 제가 말씀 좀 드렸죠? 복날, 여름 복날에 닭고기, 오리 관련주들이 가면 저는 1년에 딱 3번만 매매할 거예요. 초복, 중복, 말복날만. 그런 거예요. 테마주들은 닳고 다른 종목은 안 갑니다. 연속성도 떨어져요. 그죠? 이런 것들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 좀 드렸던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양자암호 관련주들은 뭐 간 것도 없이 그냥 빠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힘이 빠지시는 게 보이죠. 그죠? 초전도체가 제일 강했고 제2의 초전도체다 했던 맥신 관련주들이 주가 급등했고 어떻게 보면 맥신도 이 그래핀의 좀 한 종류거든요. 그래핀 테마주들도 한번 갔지만 너무 짧아집니다. 양자암호도 봤을 때 뭐 우리로 이런 것들 얘가 대장주니까 덜 빠지긴 하는데 뭐 텔레필드 양자암호로 좀 갔던 종목들 너무 주가가 빨리 빠졌어요. 그죠? 한 번에 쓱 이렇게 얘는 이때는 또 뭐 여기로 왔다가 이렇게 또 이때는 일로 갔다가 주식은 박쥐 같은 종목은 제일 많이 빠진다 그랬죠. 그죠? 이때는 초전도체, 이때는 뭐 양자암호 툭툭. 얘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텔레필드 같은 거는 이렇게 두 개가 고점에서 테마 타고 음봉 이렇게 두 개가 나잖아요. 갑자기 뭐 차트 분석하는 건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차트가 바로 이겁니다. 쌍봉. 두 개의 봉우리. 딱 봉우리 두 개의 산봉우리가 있죠. 그죠? 그것도 테마.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1년은 잡초도 안 자란다. 잡초도 안 자란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반등도 없어. 그냥 이제 거래도 없이 그냥 죽어가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패턴이다. 이렇게 테마주를 강의를 이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 내는 방법도 많이 알려드리지만 좀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선한 테마에 신선한 테마만 하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테마가 뭐가 등장할지 모릅니다만 처음 보는 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들 한번 해보셔도 돼요. 그런 거는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를 오히려 권해드려요. 그러나 정말 달고 다른 테마주들은 보여도 못 본 척 지나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테마를 하시더라도 고점 징후 두 개만 잘 기억하세요. 임원의 지분 매각이 있거나 그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어요. 그 테마 안에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 대장주가 됐든 어떤 종목들이 지분 매각이나 임원진 지분 매각이나 아니면 유상증자 뉴스가 나온다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8월 달에 테마주들이 너무 활기를 쳤고요. 시장에 수급을 빨아당겼으니까요. 그죠? 삼성전자도 다 필요 없었잖아요. 테마주들 죽으니까 이제 종목들 움직이잖아요. 삼성전자 오늘 금요일 날 급등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시장의 수급 쏠림 현상, 특히나 우리나라 장세가 좀 냄비 장세가 강해요. 우리나라가 개인 투자자들 매매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유의하셔서 열대 때리면 뭐합니까? 한 대 카운터 맞는 거예요. 그죠? 잽
잽 점수 따다가 한 방 맞고 KO 당하는 겁니다. 테마주들 투자 금액 크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하시고요. 그리고 수익들 여러분들 정석적으로 수익 나는 방법들 잘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좀 강의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 좀 드리면 종목은 이따가 좀 말미에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호가창 좀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호가창을 보는 방법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문 내실 때 뭐 보고 하죠? 일단은 주문창에 이 호가가 있잖아요. 얼마에 매수하실 거예요? 얼마에 매도하실 거예요? 그죠? 이 호가창이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초보 투자자들은 많으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줄 많이 서 있는 집이 맛집 같잖아요. 대기자들이 이렇게 줄 서 있으니까 저기가 맛집이구나. 또는 한가한 집은 맛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호가창을 보실 때도 매수 수량이 이렇게 있어요. 와, 이거 좋은 주식이구나. 매도 수량이 이렇게 있어요. 야, 이거 올라가겠노? 이거 못 들어가. 라고 하시죠? 아니요. 주식은 정반대입니다. 왜요?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으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돈을 따지 못해요. 주식시장은 무슨 시장? 유통시장. 발행시장이 아니잖아요. 뭔가 새로운 재화를 끌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IPO, 이거는 발행시장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발행하는 거죠. 그죠? IPO 시장. 우리는 주식시장은 유통시장이에요. 사고, 팔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 사고, 팔고, 개인, 외국인, 기관, 이 3대 매매 주체가 사고, 팔고 하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잃어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따요? 여러분, 시청자가 잃어야, 개인이 잃어야 외국인 기관이 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의 심리를 이용하겠죠. 심리.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맛집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식, 막 매수를 잔량을 쌓아 놓습니다. 들어와. 안전하니까 들어와. 들어가잖아요. 패대기 치는 거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10호가창을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HTS가 잘 돼 있어서 20호가, 30호가 보여주는 데도 있는데, 보지 마시고 봐서 뭐 하려고요. 그죠? 쓸데없습니다. 괜히 생각만 많아져요. 그죠? 10호가창만 보시면 돼요. 10호가창만 보시고, 호가창은 가격, 시간, 수량, 위탁 매매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누가 먼저 어느 수량부터 체크가 되느냐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시수위 이거는요. 제가 왜 써놨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증권 관련 일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격증들 뭐 투자상담사나 금융자산관리사나 금융업 자격증을 딸 때 무조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일타 강사 같죠, 그죠?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가시수위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웬만한 건 다 잊어버렸는데 이건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아무튼 가격 먼저. 10,000원이면 1,100원에 주문 사람 낸 거부터 사는 거죠, 그죠? 가격 먼저. 높은 가격을 부르는 매수.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그냥 안 기다리라면 그냥 딱 뭐 내버려. 시장가 주문 내버려야죠. 얼마든 살게. 지금 얼마든지. 가격 그다음에 시간. 동일한 가격에 넣었어요. 지금 주가가 10,000원입니다. 자, 근데 나는 9,500원에 사고 싶어. 나 9,500원에 넣었어요, 주문. 9,500원에 넣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또 9,500원에 넣었어요? 9,500원에 호가가 쌓여 있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똑같은 가격이 똑같으니까 먼저 주문 낸 사람. 내가 10시에 냈어요. 이 사람이 11시에 냈어요. 당연히 내 거부터 체결되겠죠. 얘부터 체결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까지 똑같다. 이것까지 뭐 전산상으로 똑같을 수 없지만 동시 호가는 똑같지 않아요. 만약에 그죠? 9시 딱 시작할 때 먼저 온 사람이 어디 있어? 9시에 오픈을 했는데 8시 59분에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건 없잖아. 동시 호가에는 그래서 수량 많이 넣는 사람. 자, 이건 좀 약간 블록 개념이죠, 그죠? 나는 예를 들어 여러분 장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와갖고 1,000개 내가 주문할게요 하는 사람이랑 도매 뛰어가는 사람이랑 소매 와갖고 저 2개만 사갈게요. 누구부터 주겠어요? 1,000개부터 줘야 다음에 또 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수량의 원칙. 그다음 수량까지 똑같다. 이거까지 똑같을 리가 있겠어요, 그죠? 이거까지 똑같을 리는 없습니다만 뭐 굳이 하자면 하나 더 위탁 매매. 위탁 매매는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있잖아요. 누가 만약에 이제 세 가지 다 똑같다, 이 세 개가 다 똑같다, 그러면 개인부터 줘라. 소수한테 줘라. 힘없는 사람한테 먼저 줘라. 약간 뭐 가장 쓸데없지만
뭐 이거는 개인을 위해 주네요. 뭐 아무튼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가창은 원칙은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허매도라는 게 있어요. 허는 가짜, 허허허 실실할 때 허자죠, 그죠? 허자. 매도를 가짜로 걸어놓고요. 개인 투자자를 못 덤비게 만들어놔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4가지로 나눠놨습니다. 허매도 양봉 패턴은 A, 시초가가 갭상승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양봉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인데도 양봉이 있고 상승인데도 음봉이 있죠. 왜? 시초가에 따라서 시가에보다 종가가 높으면 양봉. 아니 이렇게 되죠. 종가가 높으면 양봉. 시가가 종가 미치면 음봉. 음봉. 이게 왜? 시가 기준이에요. 전일 종가 기준이 아닙니다. 종가 기준이 아니에요. 반드시 시가 기준에서 봉의 칼라가 결정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 봉 차트는 틀려요. 그죠? 우리의 일봉 차트는 이렇지만 미국의 바 차트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해서 고가, 저가, 시가, 종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가보다 종가 위에 있으면 올라간 거잖아요. 여기가 고가고 여기가 저가면 올라간 거잖아. 얘는 그러면 파란색입니다. 미국은 올라간 게 파란색이에요. 우리랑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가 우선 정책 우선이기 때문에 양봉과 음봉이 시가에 따라 틀려져요. 그래서 허매도 양봉 패턴은 시초가가 갭이 떨어지든 갭이 상승하든 무조건 일단 양봉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9시 정각의 출발 가격보다 위에 거래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초가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된다. 갭이 10%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0%인데도 허매도 양봉은 나올 수 있습니다. 갭이 10% 떨어져도. 왜? 양봉이잖아요. 이거는 상승과 하락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락 여부를 떠나는 겁니다. 거래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매수 물량을 쌓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도 물량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매수 10호가가 있어요. 호가창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있죠? 매수 1호가에다가 1000만 주를 쌓아놨다 칩시다. 매도 1호가는 매수 1호가, 매도 1호가에 10주밖에 없어요. 주가 올라가요? 여기서 1000만 주를 쌓는다고? 아니 2천만 주, 3억 주를 쌓아도 안 올라갑니다. 단 한 주를 사더라도 여기 있는 한 주를 사야 돼요. 매수호까지 잔량 쌓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잖아요. 매도 1호까지 단 한 주를 사더라도 올려야 주가가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자, 이거 기억하세요. 역으로 가는 거예요. 자, 허매도 가짜 매도. 매도 10호가가 최소한 2배 이상 많아야 합니다. 매수 10호가에 여기에 10,000주가 있다면 매도의 호가에 한 3만 주가 있는 거예요. 최소 2배니까. 2만에서 맥스는 상관없어요. 자, 그럼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매수하는 사람은 10,000주밖에 없는데 팔려는 사람이 2만, 3만, 10만이 있네?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 이거. 이게 올라가겠노 이게? 무거워서? 맨날 무겁다. 뭐 매물이다. 이 물량을 누가 쌓겠어요? 이 종목의 주인들이 쌓아놓는 자기 물량을 자기가 잡아서 올리는 게 허매도입니다. 자기 물량. 이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쌓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자기 물량을 가짜로 쌓아놓는 거예요. 덤비지 마. 이렇게 물량이 있으니까 못 들어오지. 자기 물량을 자기가 먹고 쌓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매하다 보면 매매가 끝났어요. 매매 호가창 기관이 100만 주 샀네. 와 많이 샀구나. 기관이 100만 주 샀어요. 근데 기관이 호가 하나에 막 20만 주, 30만 주 있었던 걸 다 먹었어요. 20만 주. 또 올라가니까 30만 주. 또 올라가니까 20만 주. 4번만 먹어도 100만 주인데요? 하루에 4번 매매했을까요, 기관이? 아니잖아요. 10만 주 샀다가 12만 주 걸고요. 12만 주 샀다가 8만 주 걸고요. 자기 물량을 자기가 잡으면서 올리는 겁니다.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무조건 샀으면 그렇게 올리려면 몇백만 주 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세력들은 주가를 올릴 때 친절하게 매수 효과를 쌓아주면서 자 여기 10만 주 쌓아 올려준다. 자 다음에 20만 주. 자 들어와. 다음에 30만 주. 안전하지? 이렇게 올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매도 효과를 잔뜩 쌓아서 겁을 준다. 못 들어오게. 이런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도 효과가 일단 2배 이상 많아야 돼요. 오히려 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양봉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소 강도 10, 90. 최고 강도라는 거는 여기 아까 말씀 좀 드렸죠. 매도 효과에 1000주가 있고 매수 효과에 10만 주가 있어 주가는 안 올라갑니다. 단 한 주라도 사야 위의 호가를 사야 주가가 올라. 이게 체결 강도예요. 이게 체결 강도. 체결 강도는 주식 매수 체결량, 주식 매도 체결량 나누고 100을 곱하는 겁니다. 100을 곱하는 거예요. 1100주를 위에 사고 900주를 밑에 팔면 체결 강도는 110이 되는 거죠. 그죠? 110. 그래서 체결 강도가 최소 9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즉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 누가 더 공격적으로 사느냐. 받치는 애들 말고요. 단 1호가라도 높여 사는 애들, 단 1호가라도 내려 파는 애들. 이거를 체결 강도라고 해요. 최소한 90 이상.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아시겠죠? 체결 강도가 높아야 된다. 즉 계속 찔러야 된다는 거죠. 계속 찔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포 창구가 키움 이트레이드 온라인 단타 창구가 아니어야 됩니다. 글쎄요. 대한민국 1위는 키움이 맞습니다. 거래 대금 개인이 가장 많죠. 이게 과거에 지금은 증권사들 매매 수수료가 뭐 거의 비등비등해졌습니다만 온라인 HTS 뭐 비대면 HTS가 많이 개발이 되면서 스마트폰 등장으로 옛날에 정말 이 컴퓨터로만 주문을 넣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는요. 수수료 차이가 꽤 있었어요. 키움 이트레이드 미래 이런 데 가면 얘네들은 지점이 없잖아요. 은행 가서 온라인상으로만 만드는 창구들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좀 이쪽 수수료가 싸니까 이쪽을 많이 좀 이용을 했죠. 그죠? 단 뭐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키움 이트레이드는 단타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싸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 많은 창구를 이용해야 돼요. 우리가 매매는 거기서 하더라도 수수료가 싸니까 주포가 들어올 때는 다른 창구를 봐야죠. 왜? 외국인 기관 메이저급 투자자들은 이 키움과 이트레이드 이런 창구 잘 이용 안 해요. 왜? 얘네들은 그러니까 법인 영업하는 데들이 있어요. 법인 영업. 증권사의 수익 구조를 보면 키움 이트레이드는 이제 브로커리지 수입,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수수료 수입이 많은 증권사들이 있고 법인 영업. 말 그대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투신, 기금, 펀드, 뭐 보험, 운용사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증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부분 뭐가 특히나 많다라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 좀 드리긴 뭐하지만 비인터넷 온라인 증권사 말 그대로 지점이 없는 온라인 증권사들은 외국인 기관 투자 웬만하면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다? 온라인 단타 창구가 주포인 경우는 보지 않는다. 저는 매매하다가요.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키움 증권에서 20만 주 갑자기 들어오면 주가가 빡 올라가잖아. 저는 팔아버려요. 일단. 우리 단타 들어온다라고. 단타 들어온다. 팔아버립니다. 오히려 매수할 때는 개미가 키움 이트레이드에서 막 물량 한 30만 주 나오는 종목 골라다닙니다. 털리고 있구나. 털리고 있구나. 이렇게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메이저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험해도 악몽 패턴을 이제 호가창을 통해서 볼게요. 오늘 금요일 날 기점에서 기가비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어때요? 매수 10호가 잔량 어때요? 1700주죠? 1700주. 매도 10호가 잔량 3000주죠. 그죠? 3000주. 누가 많아요? 매도가 더 많죠. 주가는 근데 양봉으로 올라가죠. 매수 주체 누구예요? KB죠. 체결 강도 132죠. 자, 다시 1번 양봉이죠. 2번 체결 강도 매도가 2배 이상 많죠. 3번 매수 창구 KB, 4번 체결 강도 90 이상 130 나와주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험해도 양봉 패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관 외국인들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물량을 위에다 쌓고 밑에서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팔 때 여러분들 어느 거 조심해야 되냐면 험해수 음봉 반대. 주식은 신고가가 있으면 신저가가 있고요. 매수가 있으면 매도가 있듯이 그죠? 항상 주식은 항상 양단이 동전처럼 항상 양단이 있습니다. 신고가가 있으면 신저가가 있고 상한가가 있으면 하한가가 있고 험해수가 있으면 험해도가 있습니다. 험해수는요. 아까 말씀드린 트릭. 매수를 잔뜩 깔아놓고 여러분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꼬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험해도랑 반대로 보시면 돼요. 험해도랑 반대. 자, 이번에 볼까요? 오늘 빠졌던 하나오션 13만 주 매수를 깔아놓고 있습니다. 누가 많아요? 자, 여기가 6배 많아요. 매수는요. 만주, 3만 주, 16,000주. 매도는요. 800주, 600주, 400주. 이거 올라가겠네? 매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아니요. 이 물량 누구 거예요? 누가 이렇게 깔아놓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 살라고 깔아놓은 거예요. 왜? 물량을 쌓고요, 던집니다. 쌓고요, 던집니다. 100만 주 쌓고 120만 주 던지고요. 2만 주 쌓고 5만 주 던지는 거예요. 매도, 험해도 마찬가지겠죠. 위에 쌓아놓고 자기네들이 물량 먹어간다 그랬죠. 그죠? 이번엔 반대, 자기네들이 물량 받쳐놓고 때리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서 들어와요? 여기서 들어와요. 800주밖에 없구나. 또 밀리잖아요. 또 여기서 500주밖에 없구나. 계속 빵, 빵, 빵. 주가는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계단으로 쌓아놓고 던지고, 쌓아놓고 던지고, 쌓아놓고 던지고. 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체결 강도 60밖에 안 되죠. 언더 첫 번째, 두 번째 음봉, 세 번째 체결 강도, 네 번째 매수 두고 키움. 개미들만 또 들어가는 거예요. 밭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가창, 이 패턴들 잘 기억하시고요. 일단 속지 말자. 오히려 트릭이다. 여러분들이 호가 잘 보시면서 어렵잖아요. 좀 어려우시면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험해수 험해도입니다. 이 정도는 제가 체크를 매일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복습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11선 상승 종목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스맥이었죠. 그죠? 정말 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패턴상으로도 11선 계속 잡으면 찝어주면서요. 11선 계속 찝어주면서 결과적으로 오늘 또 추가 급등을 해주면서 우리가 여기서 봤었잖아요. 적산병 돌파할 때부터 봐서 주가 거의 뭐 100% 가까이 더블까지 올라오는 모습들. 실적 강의하면서도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월요일 방송이니까 녹화를 월요일 날 하니까 이거 얼마 갈지는 뭐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아마 금요일쯤 되면 3,000원을 돌파하고 있지 않을까요? 웬걸요? 거의 4,000원까지 돌파해놨어요. 그죠? 아무튼 이런 패턴들 실적 우량한 종목들이 결국은 시세를 내줬다. 패턴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한 달 넘게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라 뭐라 그랬죠? 인디언이 기우제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 왜 비가 오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일 지내거든요. 그죠? 스맥도 올라갈 때까지 제가 계속 갖고 올 거예요. 몇 달을 계속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죠. 아무리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고 아무리 시장에 수급이 쏠려도 우리는 묵묵히 실적주. 묵묵히 실적주. 너무 싸다. 시총 1,000억대가 말이 되냐? 영업이익 반분기에 상반기에만 영업이익 120억 냈던 회사가 시총이 1,000억? 말이 안 되잖아요. 시총 2,000억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도 시총 1,500억밖에 안 됐어요. 저는 아마 뭐 이번에 급등이 좀 나와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5,000원까지는 뭐 연내에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다. 시총 2,000억은 갈 수 있다. 시총이 얼마까지 맥시멈을 열어놓고 지금 주가를 수확하는 거예요. 이게 봤더니 3,800원, 5,000원 이렇게 야시장처럼 이거 흥정하듯이 부르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을 먼저 계산을 하고 영업이익에 10배수 해줘서 PR 10배 주고 시가총액과 지금 주가를 나눠서 목표 주가 얼마구나. 증권사들이 이렇게 목표 주가 선정하는 거예요. 직전 고점이 얼마고 야시장처럼 돗대기 시장처럼 그냥 딱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저는 시가총액 2,000억까지는 가야 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좀 공략해볼 종목들 좀 볼까요? 21선 좀 돌파할 때
적산병 내는 종목들 제가 잘 간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어떤 패턴이냐면 UTI 같은 패턴입니다. 21선을 돌파할 때요. 주가가 자, 잘 보세요. 자, 양봉 3개로 돌파하죠. 21선 여기 검은색입니다. 검정. 돌파할 때 매수는 언제 한다고요? 4일째. 여기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하고 4일째부터 가는 거예요. 덩덩. 뭐야? 양봉이 너무 많네요. 이거 계속 갔죠, 그죠? 이런 패턴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 예전에 뭐 저스템이나 이런 종목들로 많이 이 패턴으로 우리가 수십 프로 수익을 챙겼으니까 패턴은 뭐 더 이상 뭐 강조를 안 해드리도록 할 그거는 정말 한 2-3달 우리가 강의하는 시간마다 강의했던 거니까 더 이상 강조는 안 하겠고요. 이제 금요일이니까 종목을 한번 봅시다. 다음 주 9월 이제 초반인데 공략해볼 종목들. 자, 일단 기가비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삼성전자가 금요일장 급등을 했기 때문에 관련주들 이제 반도체 쪽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적산병 나왔죠? 언제 매수? 여기서. 이렇게. 그죠? 21선 적산병 들어가는 자리 나왔죠? 만약에 노랑 톡방에 계셨으면 아마 오늘 매수하셨어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제가 말씀 좀 드리거든요. 나왔습니다. 오늘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적산병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노랑 톡방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뭐 들어가셔도 좋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렇게 좀 패턴을 기다리세요. 우리가 또 강의는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 제가 이 패턴 종목들은 간간히 계속 말씀드리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뭐 플리토 이런 것들도 지금 살짝 21선을 적산병 돌파하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죠? 플리토도 AI 관련해서 좀 변동성은 있는 종목이긴 한데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조금 어려운 종목들이 수익이 날 때는 잘 나요. 쉬운 종목은 여러분 매매하면 혹시 그런 거 느끼시지 않나요? 매매 짬에 따라 틀리겠지만 쉽게 봤던 종목은 많이 오히려 못 먹어요. 근데 어렵게 고생시킨 종목이 수익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플리토 같은 경우는 조금 패턴은 어렵습니다만 난제. 근데 이제 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조금 희열을 느끼지 않나요? 수학 문제도 그죠? 한 반나절 고민해 답이 나왔으면 유레카 했을 때. 그래서 플리토도 AI 관련해서는 좀 쉬운 종목은 아닌데요. 일단 패턴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간다는 패턴이 아니라 이런 패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안 되는 케이스를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엠노 같은 경우, 자, 이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엠노 제가 지난 7월 달에 적산병 나왔습니다. 자, 됐어요.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꽤 괜찮은 수익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죠? 방송에서. 자,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매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갔으니까 뭐 결과를 제가 자랑하는 겁니까?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수는 알았어. 매수 포인트를 적산병 21선 돌파할 때 내 4거래일째 양봉 확인하고 사는 거야? 오케이. 매도는요? 양껏? 그릇? 내 그릇? 아니요. 그게 아니고 종가 기준 5일선. 5일선 깨질 때까지 갖고 가면 돼요. 자, 여기 들어왔어요. 어디서 팔면 돼요? 자, 여기가 매도죠. 종가에서 5일선, 여기서는 종가에서 5일선이 깨진다는 것은 여기는 지킨 거잖아요. 종가 여기까지는 5일선을 종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입니다. 빨간색 선이 5일선이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안 깼어요. 자, 근데 어디서 깼어요? 여기서. 종가가 여기 있잖아요. 5일선 밑에. 여기서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도. 자, 지금도 이거는 제가 이번에 말씀 안 드렸지만 자, 20일 다시 돌파합니다. 여기서 매수 좋아요. 오케이. 포인트 잡았어요. 만약에 했다면, 강의니까요. 했다면, 어디서 팔아야 돼요? 오늘. 깨진 겁니다. 오늘 깨졌잖아. 5일선. 오늘 깨진 거예요. 뭐 여기서 팔았으니까 손실이네요? 손실이죠. 1, 2%라도 손실은 손실이죠. 근데요.
100%다 맞는 기법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기법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이것은 기법이라는 거, 야 이게 무슨 뭐 무림 고수가 만든 비책처럼 뭐 태극 18장, 청령 뭐 5장 해갖고 뭐 이것만 익히면 무림 고수가 되고 제야 고수가 돼서 뭐 무당파를 무협지 주식을 뭐 무협 만화하듯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다? 하나의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100%다 맞으면 이것만 하면 되겠죠. 워렌 버핏도 이거 따라 하겠죠. 그죠? 제가 지금 월가 가 있겠죠. 그죠? 버크셔에 제가 최대 주주 돼 있겠죠. 아니에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만든 기준, 뭐 이렇게 해서 고점이다. 여기서부터 빠졌으니까 와 진짜다가 아니라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 맞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여기서 만약에 했다는 해서 그냥 깨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 원칙이니까요. 원칙이니까. 하나, 두 개씩 원칙에 배제하다 보면 그건 원칙이 아니죠. 그죠? 그건 원칙이 아니지. 원칙이 하나, 두 개씩 예외를 허용해주면 그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 두 개씩 경찰이 봐주기 시작합니다. 검사가 형량을 낮춰줘요. 판사가 하나, 두 개씩 형량을 낮춰줍니다. 어떻게 돼요? 이제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건 원칙이라고 볼 수 없죠. 하나의 약속이고 원칙을 정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5일선 골든크로스 하나 더 알려드렸죠. 이건 깨진 거예요. 그죠? 20선 골든크로스 돌파할 때 사서 5일선 깨질 때까지 갖고 가라. 종가 기준. 네, 이 부분 여러분들이 매도의 원칙으로 제 매도 원칙을 안 알려드린 것 같아서 매도 원칙을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른 것들 뭐 11선 상승 종목들도 많이 좀 말씀드렸잖아요. 11선 상승 종목들 언제나 중요하다. 이번 스맥도 11선 타고 급등이 나왔지만 VT 요새 관련주들을 다 보시면 다 11선 타고 와요. 1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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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선. 자, 말씀 좀 드렸죠? 5일선은 무슨 선? 보유자의 선. 5일선은 보유자의 선. 11선은 매수자의 선. 네, 5일선 타고 막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다려요. 이건 막 갑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11선 기다리세요.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11선은 매수자의 선. 11선 계속 타고 가잖아요. 계속. 이게 계속 타고 가는 종목들이 11선입니다. 11선 상승 추세 종목들도 여러분들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도 좀 하나만 아까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말씀 좀 드렸으니까 다음 주 11선 상승 종목은 아마 큰 거 하나 좀 볼까요? 두산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두산. 지금 보시면 눌림목 잡고요. 자, 5일선 타고 갑니다. 여기서 못 들어간다 그랬죠? 기다리세요. 자, 11선 이제 되려고 하죠. 그죠? 두산 로보틱스 상장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고 요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로봇주들이 시세를 내고 있어서 대형주 중에서는 두산 뭐 실적도 괜찮았죠. 그죠? 두산 자회사들이 워낙 건설기계 쪽으로 수익을 많이 내주어서 괜찮은 실적도 괜찮고 이슈도 괜찮고 11선도 괜찮고 다음 주는 두산 대형주 중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이 금요일 강의라 녹화라 종목도 많이 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그래서 뭐 종목들 다음 주도 수익 잘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테마주들 제발 좀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좀 드렸던 강조해드렸던 실적, 뭐 호가창 이런 것들 그냥 이런 것들을 다 믹스를 해서 제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제 요리의 레시피를 저는 이렇게 이걸 만들어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렸다고 그걸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죠. 저도 요리책을 보고 저도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인터넷 보고 따라하지만 어디 그 맛이 나나요? 잘 안 나죠, 그죠? 거기에 따른 특별한 게 더 있다라기보다는 그것은 손맛이라고 부리는 그 사람만의 매매 또는 요리의 오랜 공력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 힘드실 겁니다. 특히나 10월, 9월장 이제 다시 한번 선수들의 영역 말씀드렸다시피 10월은 9월, 10월 추석 이 연휴는 뭐라 그랬어요? 가을은 많이 뛰는 사람의 몫이다. 많이 노력하고 종목 찾고 이런 사람들이 프로로 종목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달이니까 여러분들도 보너스방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좋은 종목들 찾아다니시는 발품파락 뛰어다니시는 한 달 추석 연휴 또 가을 되게 가을 운동회처럼 많이 뛰어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